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이 문제 해결해보자 이렇게 논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한다는 것이 어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재 나선 한동훈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모레 정부의 전공의 면허 정지 착수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내일부터 또 교수들이 주 52시간 근무만 하겠다. 그래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내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이런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만나서 1시간 가까이 만나고 지금 나오는 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민의 입장이 궁금한데 성룡영 대변인. 아까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은 일단 좀 밝아 보였어요. 뭔가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먼저 대화를 제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그 만남을 가졌고 더군다나 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당 정책위 의장, 뭐 비서실장, 뭐 수석 대변인 다 대동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의대 교수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라면서요? 먼저 제안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는 선민후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환자와 그 가족의 고충을 헤아리고 그거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피할 이유가 없고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양쪽이 모두 대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자 성추윤 부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0명 의대 정원 얘기는 이거는 바꿀 수 없다. 5년 동안 10,000명을 늘리겠다는 이 방침은 바꿀 수 없고 다른 것들로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의사단체와 그다음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어째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재에 성공해서 의사들이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뭐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뭐 저희는 국민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한 걸음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정책위 의장과 찾아간 거는 알겠으나 지금 이게 입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어야 되는 것인데 정부는 한 걸음도 지금 물러날 생각이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협회가 조금 물러날 생각은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뭔가 다른 중재안을 내놓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원 2,000명씩 5년 동안 그 10,0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의 쟁점 때문에 사실상 다른 중재안들이 전혀 섞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그 2,000명씩 10,000명에 대해서 과연 한 걸음 물러나는 얘기를 해줬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2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매우 거칠게 하고 있거든요. 노조를 상대하는 방식, 사교육을 또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되게 거칠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치게 해서 괜찮겠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사실 얼마 전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선 이거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서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문제 푸는 방식을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종전에 그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그렇지만 오로지 국민과 환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어떤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뭐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당시에는. 네. 근데 오늘 얘기한 거 보면 자, 문제 푸는 방식 제시하겠다.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다면 정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약에 만나게 될 경우에 가서 2,000명을 저기서 너무 받기 힘들어하니 그럼 1년 차에 1,500, 그다음에 뭐 2,000, 2,500 이렇게 늘리는 방안 단계적으로 숫자를 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5년간에 10,000명은 유지하되 뭐 이런 방식의 타협안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정치는 지난해 12월 달에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데뷔는 이분이 사실상 처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서 그렇죠.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인의 모습은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일종의 그 정치적 붐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일종의 좀 프로파간다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실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일종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본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뭐랄까 양보나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정부 측과 나눠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너무 강경하다는 것이죠. 원칙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주 강해요. 오늘 지금 성태훈 정책조정실장도 이 모 TV에 나와서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00명 정원하는 계획이 전혀 변화가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전공의들 지금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 우리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민주당에서 사실 한 달 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2,000명 여당에서 이야기했다가 막판 가갖고 한 500명 예. 확 줄이면서 그때 짜잔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식으로 일종의 뭐랄까요? 음모론을 제시했는데 예. 그거하고 비슷한 그림으로 갈 경우에도 상당히 좀 본인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이제는 대비한 만큼 뭔가 생산적이고 결과 그러니까 좀 이거 빠른 이 좀 타협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님. 사실 의대 증원 문제는 이따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다. 의사 늘려야지. 앞으로 의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 파업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국민들도 이제 필요함을 느끼고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안 돼라는 걱정 때문에 병원을 안 가게 되고 병원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 지금 상태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이 136석, 조국혁신당이 14석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20일 날 예상입니다만 그런데 의대 정원을 극적으로 타결할 경우에 보수 결집, 중도 일부 합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당도 될 수 있다라는 그냥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망 동의하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좀 이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4대강, 그다음에 무상급식 이렇게 굵직한 말하자면은 총선의 판을 스윙하는 그런 메가 아젠다들, 크대한 담론 아젠다들이 총선 이슈를 좌우했는데 이번은 그게 없어요. 마지막 총선에 거의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런 어떤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서 뭐 대파 가격이나 나오는 뭐 이런 예. 수준의 얘기라 만일 이 문제가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중도라든가 보수층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사가 우리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5만 명 되거든요. 예. 의사들이 지금 하루에 환자 100명씩 계속 상대한다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게 말하는 여론 흐름에 악영향을 그렇죠,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장기화됨에 따른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고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마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숫자 가지고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도 일단 예. 저는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은 서로의 예. 감정도 좀 누그러지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선거가 지금 18일 정도 남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다 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로 어느 정도 물꼬가 튀어진다면 이게 총선판을 흔들 가장 큰 메가 어젠다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개인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